약간 우리 첫 번째 재판하고 좀 연동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에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탈락하고 나서 후폭풍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원이 한 2만 명 정도 탈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막았다고 하고 네. 뭐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 뭐 달래러 다닌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서 2만 명은 굉장히 많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당원이 한 400만 명 된대. 400만 명, 400만 명. 10분의 1이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00만 명 중에 그 열받아서 나간다는 그 2만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초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는 거네. 그렇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 대의원 선거 가지고 이게 한 1년 됐나? 대의원 선거제 가지고 저쪽 전당대회 때 막 논의하고 막 이럴 때 맞아. 지금 이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당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런 특유한 캐릭터의 이 정치인이 이 민주당을 장악한 결과 지금과 같은 그 당원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지금 판단을 잘못했거나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원내 대 뭐 당원 뭐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면 그냥 순수하게 보일 텐데 정청래 같은 사람들 보면 부추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내에서도 기류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학적으로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기획의 냄새가 난다. 냄새가 좀 나지. 네, 저는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우원식 의원도 어쨌건 친명이잖아. 네. 근데 우원식 의원은 난데없이 수박이 됐더라고. 왕수박이 되었죠. 왕수박이 됐어. 왕수박. 그리고 이제 그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한 모든 의원들이 다 수박이 됐죠. 이제 색출하라고. 색출하라. 아까 이게 약간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 대표는 원내 의원들끼리 뽑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 되어 있어요. 당심을 반영해?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 투표를 해? 다 원래 그것도 원내직이니까 원내에서 뽑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따위는 사실 안중에 없습니다. 저들의 주장, 그러니까 당원들께서는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이제 강성 당원들은 어쨌든간에 그런 거, 모두 다 고관여층은 아니니까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추미애 국회의장 돼가지고 대통령이랑 막 한판 떠야 되는데 한판 뜨고 막 승질나게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어. 어디 의원들이 우리가 뽑아줬더니 그걸 막아 막 이렇게 승질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에서 지금 어쨌든 투표한 의원들도 좀 나서서 뭐 그래도 김성환 의원 뭐 이런 것도 나서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지. 나서서 커밍아웃 하셨더만. 사실은 이런 제도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당원들의 뭐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더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도부에서 뒤에서 막 군부를 계속 띄고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저기 옛날 고대 그리스처럼 하지. 아예 그냥 다 직접적으로. 이게 뭐야? 그 뭐하러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 그럼 뭐하러 뽑아? 참 이게 시간이 제가 많으면 이 대의제가 가진 의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를 원래 해야 맞는데 모두가 다 투표하고 그렇지. 모두가 다 의견을 내는 게 맞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너무 국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의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제는 그저 직접 민주주의보다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가진 수기라는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무조건 막 때법으로 끌고 가가지고 잘못된 그렇지.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뭐 상권 분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이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특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원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가 원내 위주로 돌아가는 그렇지. 특성이 강한 국가인데 이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희 당도 원내직을 선출할 때는 원내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전체의 총의를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당원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수 그렇지. 있겠지만 예.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이거 한마디로 다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 이거는. 잘하고 있다. 아니 아유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그 400만 명 중에 2만 명이 성질을 낸다고. 네. 그럼 나머지 398만 명은 확 쏠려가는 그냥 그러니까 쏠려.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시겠죠. 그게 오히려 계시겠죠. 그리고 의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은 건 어찌 보면 전체 당원의 의사하고 오히려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앞에 선동하는 강한 그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자 네. 거기에 본인의 그걸 맡겨놓은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그리고 아까 이화영 뭐 이런 거 재판 제일 난리치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또 이게 좀 서운하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뭐 일단 나는 이번에 그래서 뭐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이 잘못해서 총선에 졌지만 이게 민주당이 엄청나게 큰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잘못 가고 있고 이거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떨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의원 선거 가지고 한번 대의원의 그 권한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그 민주당 개혁 목소리 나올 때 대의원제로 혁신위에서 결정되고 나서 이거마저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재명 대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한테 좋았던 건 그 일부 선출된 대의원들이 필터링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걸 무력화시키고 다수의 당원들이 왜냐 자기가 팬덤이 제일 많으니까. 팬덤 제일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같은데 남미 같은 데서 약간 반독재 국가 같은 데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그 선출된 어떤 중간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 있는 민중에게 소구하는 것인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게 전 분명히 이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가 가고 뭐만 하면 아니 뭐 지금 또 법사위원장 때문에 박주민 의원 뭐 대문에다 막 난리 쳐놓고 박주민 의원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고 있던데. 그거 원래 철험의 소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이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면 과거의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무조건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전체가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으로서는 적어도 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거의 공포 정치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 뒤에는 400만 당원이 있다 이거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중에 이제 돌격대장 한 2, 3만 명 정도가 딱 이게 휘가 맞아. 10만 명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정치하겠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알면? 그러니까 무조건 집단 린치 하는 거죠. 집단 린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사 구조가 아주 기이하게 돼 있어서 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난 되게 웃긴 게 우원식 의원은 그냥 친명인데 본인도 친명이에요. 본 친명인데 박지민 의원도 친명이고 친명이죠. 근데 우원식이 돼서 갑자기 우원식이 왕수박이 되더니 박주민 너도 정신 차려. 너 법사위원 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미는 법사위원은 위원장은 정청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뭐냐면 무섭지. 계속 뭔가 강성 위주로 가요. 강성 위주로 가는 게. 근데 이게 제가 워딩 중에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지 말라예요. 무시하지 말라. 추미애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에 힘을 줬는데 왜 칼을 쥐어줬는데 세게 휘두르지 않느냐 이 얘기. 그러니까 다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한테 쥐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망나니한테 쥐어줘야 되는데 왜 선비들한테 쥐어주냐 이거예요. 예민병 진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적당히 웃어가면서 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 누구 나오면 막 쪽주고 그 앞에서 막 불러 세워가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잡아야 된다. 국회에서 대통령 들어오는데 막 다 앉아 계세요 막 이럴 수 있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그동안 어떤 했던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느 정도 좀 한번 혼나야겠다라고 해서 회초리를 드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라 칼을 쥐고 니네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무도하게 하라고 이번에 그런 결과를 내주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된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한 5% 정도 빠졌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해석은, 그러니까 정청래 해석은 이거 봐라. 휘둘러라. 국민들이 표를 몰아줘가지고 이제 쌍칼을 휘두르라고 쌍검을 휘두르라고 지금
추미애를 국회의장을 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네. 우원식을 뽑아가지고 실망해서 떨어진 거다. 이게 이제 정청래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단이 난 걸 보고 실망한 중도층이라고 생각해. 사단이 나서 아니 이미 그 전에 국회의장이 뽑혔는데 저렇게 난리가 난다고? 뭐 추미애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막 갑자기 사람들 눈 깔고 있고 저게 당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국민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빠져나온 거지. 추미애를 왜 안 했어? 나 거기 안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민주당에 나타나는 게 지금 사실이라면 전략적으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휘두르면 그렇지. 반드시 그것 자체가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휘둘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을 때 아마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저희가 보게 될 그림들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진짜 이것이 민주당으로서 얼마나 크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은 내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아. 저도 이게 불을 지피고 싶은데 어. 근데 그게 사실 전반적으로 봐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지 않고 음.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저희도 비판하는 거지. 민주당도 하여간 그 내부에 지금 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성적인 분들이 이걸 제동을 걸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까 사실 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더 좋잖아.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날까봐 걱정인 거지. 저도 다른 의미에서 좀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맞아요. 참, 나는 진짜 그 박주민 의원이 지금 수박 취급당하고 있는 거 너무 웃겨갖고. 야 근데 나 언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수박이 됐어. 너 우원식 네가 우원식 밀었지. 너 을지로위원회 같이 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면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과방위원장 할 때 행태 보면은 근데 정청래 의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제가 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약간 괴벨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천박해요. 죄송합니다. 천박합니다. 천박해. 아주까리기름 죄송할 얘기하고 뭐 이럴 것까지야, 때 뭐. 제가 그래서 나가서 어디 나가서 뭐 유튜브인 줄 아냐 국회가 막 이러기도 했는데 하여간 제일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긴 했었어. 뭐예요? 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막 땀 나는데 진짜 강력한 법사위원장 카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추미애. 근데 골 때리는 건 추미애가 불쾌했대잖아. 그렇게 육선인데 어디 법사위원장이 어디 지금 씨발 나 법사위원회.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시고 그날 이제 개표 때 그 표정 그대로 계속 어디 토크콘서트 이런 데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 아니 그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된다. 응징하겠다. 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누구한테 그 우원식이야? 저는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 승질도 안 된다. 더블 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면 알아듣겠던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맨 처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고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된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원식 그럼 여기서 생각하면 우원식. 우원식이 뭘 잘못했어요, 솔직히. 우원식 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국회의장 선거 나왔다가 된 것밖에 없어요. 선수가 돼가지고 나와서 경쟁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 추미애라는 사람의 이 뇌구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국회의장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이런 정도 얘기를 한다면 뭐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라고 민주당을 총선에서 지지해 줬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있냐, 답답해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뻔한 겁니다.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됐었을 때 그림은 내가 상상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하던데 꿀잼은 꿀잼이죠. 진짜 개판 5분 전에 되겠지. 개판이겠죠 국회가. 진짜로. 그나마 이제 우원식이라는 사람, 우원식도 사실 근데 나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돼서 네. 약간 중립적으로 하면 난리 날 것 같지 않아? 뭐 당에서 그냥 쥐고 흔들고 난리 나. 우원식에 대한 부담감을 쥐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말 잘 들어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막 당원 뭐 어쩌고 뭐 이재명이 한마디 하고 막 정청래가 한마디 하고. 근데 분명히 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 민주당 출신의 전 국회의장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당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지금 표출하는 그 아주 거친 언어들을 네. 보면
당신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거의 진짜 무서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요. 전 국회의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어떻게 얘기되는지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보다 더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죽일 놈들 수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도 뭐 거의. 저는 정확하게 그래서 중우 정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지금 국민의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맞아요. 저희가 이거 보면서 낄낄대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당한테도 박살이 난 걸 생각하면 진짜 진심으로 중요한 반성하면서 반성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맞는 않을까. 말씀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댓글 좀 볼까요? 룰루님, 이화영 대북송금 판결문에 따라 이재명 구속영장 가능성은 가결될 가능성은 일단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예, 뭐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근데 같고. 저게 사실 뇌관은 맞잖아요. 저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제3자 뇌물까지 껴있고. 대북 송금이 아주 뇌관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뇌관이나 저걸 가지고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지금 정치 구도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쨌건 저번에 어쨌건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된 다음에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청구하는 건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리스크하다. 선택하기 쉬운 그런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징어 페퍼민트님, 전 왜인지 불방 메모리 카드 삼켰다는 얘기 김호중 얘기구나. 경찰 조사 종료 기자팔 툭툭 두드리면서 자기가 도리어 높은 위치에서 기자 입장 생각해 준다는 듯한 행동한 그 가수. 야당이 사법 리스크 다루는 거 보고 배웠나 생각. 제가 오늘 제목이 김호중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이게 엮이더라고요. 진짜 초엽기였잖아 김호중이. 근데 진짜 김호중 보면서 공연하고 또 그걸 딱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김호중은 저렇게 욕하면서 저 지금 이화영 저 변호사 깽판 치는 거 왜 욕 안 하지? 더 심해. 맞아. 더 심해. 거기는 저 경찰한테 여긴 지랄 안 하잖아. 여기 그리고 경찰한테. 직접 하는데 거긴 또 누가 대신해 그렇지 주잖아요. 대신해 주잖아. 대단. 아유 정말 저도 오징어 페퍼민트님 의견 동감입니다. 아, 조은길님, 총선 백서를 쓰려면 참표원인을 짐작만 할 수 있는 후보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릴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국힘을 안 찍었냐고 직접 물어봐야 참표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좋은 얘기네요. 맞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어이없는 질문이면 패스해 주셔도 돼요.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팬카페 위두은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던 안 중에 하나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나 우리 희망여신님,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을 아직 인정 안 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너무 선을 넘네요. 첫날부터 인정 안 했어요. 네, 한 적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승복한 적 거, 없어요. 승복한 적 없어요. 나는 그게 사실 대선 서로 아무리 이렇게 경쟁하고 싸워도 누군가가 이기면 그걸 승복하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저길 끌어내릴까 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게 참 저 보면 요즘에 좀 무서워요 정치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반민주당이라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의 그 메커니즘을 아예 무시하는. 저 댓글 재밌다. 하이리님 트롯계 이재명이 김호중이라고. 네, 순돌이님 총선 때 한동훈이 공약한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대통령이 지켜준다니 전대까지는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들 싸우지 말고 기다립시다. 이철규 조정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싸우지 마. 대통령하고는 그런데 하여튼 중간에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을 몇 명을 지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좀 자중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가야 그치.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요즘엔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시장 자제시키던데 그만 좀 하시라고. 다 손절. 그분은 큰일 났네, 진짜. 손절. 우리 김찰리님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한쪽은 이재명을 절대 대통령이 못 될 거라 믿고 한쪽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감히가제까지 하는 게 참 기묘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중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근데 찢은 절대 안 됨. 네, 그렇게 될 저도 겁니다. 동감입니다.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정성내가 저 법사위원장 터졌어요. 나 빵 터졌네. 강성이 아니고 광성 아니에요? 광성. 네. 그냥 그 법사위 회의장을 그 김어준 유튜브로 만들겠죠. 그거 아유. 하려고 나오는 분인데. 무서워 죽겠어 정말. 희망여신님 이재명 오늘 유튜브에서 탈당 막으면서 하는 말 민주당 많이 변하지 않았냐? 옛날로 다시 가고 싶냐 이러던데 옛날로 다시 가면 자기가 골로 가거든. 큰일 정말 나죠.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용기님,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곽관용 위원장님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음성 너무 좋으세요. 국힘에 젊고 상식적이고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당선이 안 돼서 안타까워요. 다음 선거에서 천목 회원들 다 당선되시길요. 한동훈과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여신님
이현종 오라버니가 국힘도 젊은 정치 많아야 됐는데 우리 한동훈님, 이하 희성님, 박상수님, 곽관용님께서 똘똘 뭉쳐주세요 수하셨습니다. 네, 우리 뭐 국힘에 아주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정치화스타도 되도록이면 우리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예. 젊은 목소리, 좀 새로운 보수 목소리를 좀 많이 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